유하!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엔지니어링 울프입니다. 최근 아주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외교적 이슈가 있죠. 바로 한일 무역전쟁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개인 청구권을 인정해 1인당 1억 원의 배상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 자민당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2일 대한민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돌아오는 8월 28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물자를 일본으로부터 문제없이 조달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자는 2달이면 충분하다, 혹자는 불가능하다 라고 하며 논쟁이 있었는데요.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여기서 키워드는 대한민국의 연구 역량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연구 역량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대학원입니다. 대학원에서 잘 훈련받은 연구원들이 배출되어야 이러한 국가 간의 무역전쟁, 기술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대학원을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나라가 어찌됐던 간에 일단은 우리에게 먼저 집중을 해볼게요. 대학원이란 대학교에서 4년의 정규과정을 마친 졸업생이 한 분야에 대해 더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해 진학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리고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학원에 가면 지도교수님과 선배님들과 함께 다양한 국가 및 기업 프로젝트 수행, 논문 작성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이공계 학생들은 졸업 후에 취업을 해야 할지 대학원을 가야 할지 고민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많은 분들이 대학원에 꼭 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원을 왜 가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과거 성장기의 대한민국은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면 발전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 집약적인 산업들이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 국가로서의 입지를 가져가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고급 인력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 고급 인력이란 한 분야에 대해 오랜 시간 공부와 연구를 진행해 세계 석학들과 견줄 수 있는 사람,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변화에 적응하고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고급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치열한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대학원입니다. 대학원에 들어오면 선택한 분야의 논문 검색을 통해 수십 년간 세계의 과학자들에 의해 축적된 지식들을 습득하고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최신 연구 동향을 따라가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전혀 다른 복잡한 사례들을 연구하고 분석함으로써 사고의 틀을 잡을 수 있죠. 또한 지식과 기술의 첨단에 서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의 연구원님들, 교수님들과 답이 없어 보이는 난해한 프로젝트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교수님들, 연구원님들이 가끔 얼마나 얼마나 다들 존경스럽고 좋은 분들이십니다. 사랑합니다, 교수님. 힘들지 않냐고요? 힘들죠. 잠도 못 자고 연구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범했던 대학생이 전문가로 트레이닝이 됩니다. 다시 말해, 제너럴리스트가 스페셜리스트가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대학원입니다. 학부만 졸업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없냐고요? 안타깝게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초등학교 때 잠깐 피아노를 배워 세르니 30번까지 연습했던 제가 집에서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20년간 피아노 레슨을 받고 피아노를 전공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피아니스트와 말할 수 없는 비밀과 같이 피아노 배틀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능력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피아니스트같이 평생 피아노 외길만 걸었다면 그 배틀에서 제가 이길 수도 있었겠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대학원생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 집중해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들어가면 이런 집약적인 트레이닝 기간을 거치기는 힘들죠.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과 학부를 졸업한 사람 사이에는 명확하게 기회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학원생은 박사 졸업생은 조금 다른 케이스니 일단 제외하고 석사 졸업생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취업시장에서 석사와 학사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고 물어본다면 정량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 학사와 석사는 공채를 통해 기업에 입사하게 되고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에서 입사 시험 및 면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입사를 하고 나면 입사 동기가 되고요. 부서 배치도 똑같이 받게 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석사학위 소지자는 1, 2년의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준다 정도입니다. 호봉이 높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승진이 1, 2년 빠를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도 왜 기회의 차이가 명확하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석사는 박사만큼은 아니어도 연구를 위해 최소 2년간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고급 인력이 필요한 기업이나 국가연구소에 취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 곳에서는 학사학위 소지자는 거의 뽑지 않죠. 일반화시켜서 말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그런 연구기관 쪽이 업무 환경, 급여, 복지 등에서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근이 적어서 소위 9to6라 말하는 워라밸도 더 좋은 경우가 많죠. 취업뿐만이 아니라 최소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는 기술 창업의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연구실에서 교수님과 실험을 하며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석사 또는 박사를 졸업하고 교수님과 함께 기술 창업을 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죠. 제가 알고 있는 선배의 경우 석사학위를 마치고 연구실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친구 2명과 기술 창업을 했습니다. 처음 2, 3년은 조금 고생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에 있는 엄청 큰 타워팰리스에서 살고 있네요. 형, 영상 보시면 후배 밥 한번 사주세요. 물론 기술 창업을 했다고 해서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술도 없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성공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사와 석사 사이에는 평균적으로 실력 차이가 존재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면 약간의 업무 트레이닝을 거친 후 바로 실무에 투입되죠. 그 실무라는 게 대기업의 경우에는 몇백억, 몇천억짜리 프로젝트죠. 너무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신입사원, 대리 정도급에서 프로젝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그림을 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뿐이죠. 대학원의 경우 그 프로젝트의 규모가 기업에 비해서 아주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몇 천만 원에서 커도 10억 단위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업만큼 인력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보통 프로젝트 하나를 교수님,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1명 정도가 수행하죠. 다시 말하면 제안서 작성에서부터 협약, 프로젝트 실무 수행, 중간 회의, 분기별 진행 사안 및 실적 보고, 정산, 영수증 처리, 그리고 프로젝트 마무리까지 프로젝트 A에서부터 Z까지의 모든 과정에 내가 관여하게 됩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2-3번 경험하고 나면 새로운 프로젝트 요약문만 봐도 이 프로젝트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갈지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어차피 회사에서는 같은 일을 할 텐데 내가 더 잘하면 되는 건 아니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과 큰 그림을 파악하고 거기서 나의 역할을 이해하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럼 학사학위자는 석사학위자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말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릴 때 평균적으로 라고 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A라는 학사와 B라는 석사를 비교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위 학위를 소지하고 있어도 A의 능력이 70점이고 B의 능력이 60점이면 A가 더 잘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학사 A와 석사 A는 확실히 다릅니다. 학사 A가 취업 2년 후 능력이 70점이었다면 석사 A가 된 후에는 본인이 하기에 따라 80점, 90점 혹은 그 이상에서 시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같은 값이면 프로젝트 전 과정을 경험해본 석사학위 소지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직장인들은 말합니다. 직장인 3년차 증후군은 엄청나다고. 4년차 봄을 맞이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춘기 증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잡코리아에서 국내 기업에 재직 중인 5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차 미만 직장인 80% 이상이 이직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에서 6년차 직장인은 65.5%가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현실이네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에서 성인이 되면서 사춘기를 겪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내가 되면서 겪는 심리적인 충격이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사회의, 학교의 보호를 받던 내가 회사라는 야생으로 던져져 겪게 되는 심리적인 충격이 직장인의 사춘기 증후군 아닐까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그냥 시키는 것만 하지 뭐 회사 나 없이도 잘 돌아가 라며 자괴감에 빠진 말들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학부를 졸업한 분들은 해결 방안이라 할 만한 것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회사를 나와 자영업을 하는 것밖에는요. 하지만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는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주어집니다. 바로 박사학위로의 진학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수를 하지 않고 군대를 다녀와서 취업을 한 남자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20살에 대학을 가고 군대를 다녀온 기간 2년을 제외하면 26살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회사를 3년 정도 다녔다고 생각하면 29살이네요. 29살인 남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석사학위를 따봤자 연봉이 크게 높아지지도 않고 졸업하고 다시 회사를 들어가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거든요. 하지만 박사학위는 조금 다릅니다. 석사학위를 마치고 28살에 취업한 남자가 31살이 되었을 때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고 좀 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싶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박사학위로의 도전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학사와 석사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석사와 박사 사이에는 큰 갭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학사와 석사는 대체할 수 있지만 박사는 대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사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기획해내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매니저가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사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회사를 가면 연봉도 많이 오르게 되고 회사에서도 박사학위 소지자를 새로운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에서는 일 잘하는 석사를 학비를 지원해주며 박사과정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회사가 아니라 해당 분야 연구소 또는 국가기관으로 진로를 바꿀 수도 있겠죠. 일 잘하는 학사를 지원해서 석사를 낳는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삶의 매너리즘이 찾아왔을 때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주어질 수 있다는 것. 내 값어치를 높일 수 있는 퀀텀 점프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 이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불편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학원을 지원하면 출신 학교 간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순진하게 학교 이름이 뭐가 중요해? 내 실력이 제일 중요하지 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네요. 학교 간판이 중요하냐고요? 네, 정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취업할 수 있는 회사의 급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지방대학교 기계과에 다니던 제 친구가 졸업하고 취업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가고 싶은데 원서를 쓰는 족도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친구는 큰맘 먹고 연세대학교 기계과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준이 높은 명문대이다 보니 공부는 많이 힘들었다고 하네요. 2년의 석사과정을 마치고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세 곳의 대기업에 원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세 곳 모두
합격했고 그 중에 가장 가고 싶었던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합격해 행복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학교였으면 학교 정문에 대자보가 붙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학교 간판이 문제가 아니라 2년 사이에 친구 실력이 일취월장해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학원 2년 후 불가능했던 것이 너무 쉽게 가능해졌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정말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맥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학벌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기업이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주름잡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기업이죠. 그런데 그런 삼성에서조차 학벌은 중요합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의 주요 대학에 동문 모임이 존재합니다. 동문들끼리 정기적으로 회식도 하고 모임도 갖습니다. 그만큼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기도 비교적 쉬워지고 정보 공유도 타 대학 출신 사람들과 하는 것보다는 자유롭죠. 따라서 본인의 학교 네임밸류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대학원 진학을 통해서 좀 더 높은 대학, 좋은 대학으로 바꿔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승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학사학위 소지자에 비해 기업의 임원 승진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시사비즈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10대 대기업의 임원들에 대해서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이 중 석박사 비율이 명시되어 있는 4개의 회사들만 추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1196명의 임원 중 석박사 비율이 52%입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105명의 임원 중 석박사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61명의 임원 중 석박사 비율이 33%였고 삼성생명은 인문계 쪽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68명의 임원 중 석박사 비율이 41%나 되었습니다. 이 4개의 회사들만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총 1430명의 임원 중 약 54.1%인 774명의 인원이 석박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10년 이내로 석박사 임원 비율을 7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7년 기준 대학원생과 학부생의 비율은 약 1대5입니다. 퍼센트로 보면 19.2%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사학위 소지자보다 석박사학위 소지자가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할 확률이 약 5배 이상 높다는 것이고 이 확률은 시간의 감에 따라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업 임원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대학원에 와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엔지니어링 울프가 생각하는 우리가 대학원을 가야 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대학원을 갈까 취업을 할까 고민하는 대학생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치열한 고민 후 각자에게 맞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대학원을 오기로 결정을 했다면 도대체 어떤 연구실을 선택해야 하는가? 다음 영상에서는 대학원 연구실 선택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들 행복한 지옥 대학원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